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도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핫하죠. 미국 정계에서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바로 도지 정부 효율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과 함께 등장한 이 조직이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결국은 엔지니어링처럼 이 공학처럼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혁하고 또 예산을 뭐 대폭 절감한다거나 돈을 아끼거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실제 이걸 두고 또 논란이 또 굉장히 많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정부 개혁이 가능할 것인지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냥 정치적 이슈로 그냥 끝날 것인지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KT의 이재훈 선임님 모셨습니다. 이재훈 선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 건데 그 전에도 이제 시청자분들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캐티에서 선임으로 재직 중인 이재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와 도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 도지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도지코인은 아니고요. 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로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연방 정부 조직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뭐 정부 효율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 지금은 X죠.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단시간 내에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이제 조직 개편을 단행한 사례에서 착안을 해서 정부 부문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제 2024년 트럼프 대선 유세 당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여온 그동안의 경영 방식과 혁신 전략을 고려를 할 때 정부 조직에도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2025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규제 완화나 연방 예산 감축 그리고 인력 절감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도지에 대해서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대폭 줄이며 낭비적인 지출을 절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하는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행정부의 이제 특별 정부직이라 그래서 스페셜 거버먼트 임플로이로 합류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이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정부 패널의 투명성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활동이 가능하고 빠르게 트럼프 2기 임기 초부터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 프로젝트는 1월 말부터 기존의 백악관 디지털 서비스 조직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 조직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IT 시스템 개선을 담당했던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USDS라고 부르는데요. 2014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의료보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이 되었었고요. 이제 이 조직은 미국의 도지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개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행보를 통해 일론 머스크는 연방 관료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보하고 각 부처의 기술 역량을 평가해서 개혁할 부분들을 신속히 찾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백악관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둘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핵심 측근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측근들도 이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인공지능 회사인 xAI에서 근무했던 아만다 스케일스는 인사관리처 OPM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고요. OPM은 연방정부의 채용이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에 최근 도지 프로젝트의 야망을 암시하는 밈을 게시하기도 했었고요. 자신의 정부 개혁이 우주 탐사를 혁신한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과 유사하다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IT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수천억 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머스크가 처음에 목표했던 2조 달러의 감축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범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게 도지가 단순히 그냥 컨설팅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방정부 조직을 이제 개편하고 또 뭐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예산 감축부터 뭐 인력 구조 조정, IT 시스템 현대화 뭐 이런 것들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이게 어떻게 활동을 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도지가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4일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날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론은 먼저 이제 정부 연방 예산에서 최대 1에서 2조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중복된 부서, 사용되지 않는 정부 자산 등을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작년 대선 기간 동안 도지가 2024년 연방 예산이 6조 7,500억 달러에서 최소 2조 달러, 약 30%가량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목표치를 이거를 1조 달러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25년 연방정부 예산은 7조 3천억 달러로 2024년보다 4천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예산은 5조 달러에서 8조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캠프 시절에 유세를 하면서 2기 행정부에서는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그러니까 노인 의료보험 예산 삭감은 해야겠다라고 공언은 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연방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방 인력 감축도 이제 나설 전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이후에 80%의 직원을 해고를 한 전례가 있고요. 도지는 연방 공무원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성과 기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에 대한 목록을 확보해서 우선적인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IT 시스템 혁신에도 손을 뻗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국세청, IRS와 같은 대형 정부 기관의 IT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 그리고 이를 자동화하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계약이나 규제 개혁을 통해서 도지 활동 초기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DEI라고 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일부 정부 계약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도지가 연방기관 내부에 직접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이제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따르면은 도지는 IRS나 정부 자산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의 팀을 배치해서 이미 내부 개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효율적인 IT 시스템을 구축하면 납세 신고나 재량분인 혜택을 이제 신청 절차가 이제 간소화되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하지만 도지가 각 부처와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개혁 목표 중에 하나가 IRS 국세청인데, IRS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8만 명이 넘고요. 지난해 5조 달러 규모의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IT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현대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서명한 연방 공무원 신규 채용 동결 행정명령도 도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명령에 따르면은 국세청을 포함한 연방 기관들은 신규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도지가 이를 무기한 연장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는 향후 몇 달 내에 연방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감축할 거고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 예산 삭감 권한은 여전히 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얼마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일단 지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또 자기 사업을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정부 규제 많이 한다, 스타쉽도 여러 번 쏘아오고 싶은데 못 쏜다,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던가, 스페이스X의 우주 개발이라던가, XAI의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규제를 약간 완화시키는 쪽으로 도지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실제 이 도지의 출범이 일론 머스크 이런 기존 사업들과 어떤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규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이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의 사업,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론은 그동안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로비를 대규모로 해서, 미국에서는 의회나 이제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하는 게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로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좀 취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왔고요. 먼저 테슬라를 통해서도 FSD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니짜라고 해서 미국 교통부 산하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규제를 좀 우회하면서 빠르게 레벨 2 수준의 반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있고요. 스페이스X의 경우에도 팔콘 로켓과 같은 재사용 로켓 개발과 스타쉽 테스트와 같은 이제 로켓 발사에 있어서 FAA, 그 미국 연방항공청이죠. 이 FAA의 환경 영향 평가나 발사 허가와 같은 절차들이 스페이스X의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를 통해 정부 규제의 축소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일론의 구상이 실제 일론의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관계 충돌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아, 네.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실리콘밸리랑 진짜 약간 그 워싱턴의 충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지 프로젝트가 결국 그냥 정부 개혁을 그냥 넘어가지고 이 권력 구조 자체에 그냥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 또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사실 좀 들리는 소식으로는 뭔가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갈등 가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상황 자체가 미국 엘리트 정가를 대표하는 워싱턴과 기술로 무장한 실리콘밸리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워싱턴의 이제 정가 출신이 아니라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약한 상태에서 당시 공화당의 이제 중진들을 대거 내각에 입각을 시켰었고요. 하지만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확산시켜줄 수 있는 스피커들로 내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워싱턴 엘리트 정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일론으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 세력과 이제 결탁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수장들 역시 이에 화답하들 젠슨 황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 대거 참석하면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신들의 비즈니스 이익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과 같은 워싱턴 정가 출신의 정치인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현직 의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치 권력 충돌이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런 위원회는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항공이나 통신,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적이 있었고요. 90년대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정보기술혁신위원회 설립과 더불어서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대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AI나 빅데이터 규제 논의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환경이나 산업 관련된 규제 축소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어온 바이든 행정부 역시 AI 안전위원회 설치와 단독점 조사 등 규제 강화 기조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와 바이든의 규제가 효용성이 있었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고요. 동시에 이제 트럼프 1기의 규제를 철폐했던 게 미국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었냐에 대해서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위원회를 둔 거는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고 과거 전례들은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도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방향성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지와 일론의 사업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 규제를 연방 단위에서 만약에 풀어줄 경우에 빠른 상용화 추진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작년 10월에 이제 위로봇 행사를 통해서 이제 사이버캡 모델도 발표를 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24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때도 일론이 내년부터는 이 사이버캡 양산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는 걸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X 역시 이제 연방항공청의 이제 규제가 느슨해질 경우 보다 많은 로켓 발사 가능하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 오바마 정부 시기에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을 크게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여러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스페이스X의 지분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이제 콘텐츠 검열 관련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뉴럴링크에 관한 FDA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 그리고 보링 컴퍼니 관련한 도로교통 규제 이런 부분도 일론의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뭔가 잘 되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뭔가 진보가 되는 방향으로서는 좋긴 한데 결국은 이 도지라는 게 좀 안정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느냐,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도지 관련해서 결국 이 우려사항은 뭔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도지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역시 존재하는데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의회와 이제 사업부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되고요. 언론과 시민사회 역시 이제 정부에 대해 여러 감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도지의 활동이 대부분 이제 비밀주의로
밝혀진 바가 굉장히 적고요. 일론의 수족들인 이제 소수 정예의 하드코어 팀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지 활동에 대한 정보와 근거들을 모아서 의회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가 출신인 일론이 주도하는 규제 개혁이 공익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필요한 때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도지가 결국은 목표는 원데요. 그러니까 정부 운영 자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목표 아래로 출범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논란이 좀 적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개입이 이제 혁신을 불러올지 아니면은 또 뭐 이런 알력이나 뭐 충돌이 초래할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 도지의 성패가 그냥 비용 절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이 도지가 이 미국 정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또 이 변화가 또 다른 나라와 기술 쪽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할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잘 이해를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훈 에러였습니다.